문화재, 궁금하제? 여러분은 문화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고고학, 역사학, 예술, 생활양식 등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이 된 그것. 각각의 문화재가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문화재 이야기. 지금 들으러 가볼까요? 오늘의 노래 이승윤의 폐허가 된다 해도 들려드리며 문화재 궁금하제 시작하겠습니다. 저 허름한 배가 있어도 사랑이 있었겠지. 폐허가 된다 해도 나는 너를 이제는 읽을 수가 없는 옛 글자들처럼 발음을 잃어버린 데도 나는 너를 속이가 영원했던 난 마지막 나야. 시간이 버릴 때까지 너를 가득 그릴 거야. 소멸해버릴 진실은 거짓말인가. 각종 문화재의 집합소. 경주를 생각하면 어떤 건축물이 떠오르나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문화재의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의 중심, 백성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기둥, 현재도 경주에 위치해 많은 관광객을 맞는 삼국시대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건축물, 바로 첨성대입니다. 첨성대는 1962년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깊고 중요한 문화재라는 뜻인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공존하던 삼국시대에는 농사를 통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수확이 많아야 살기가 좋기에 날씨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첨성대는 별을 관찰해 날씨를 예측하는 데 이용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백성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첨성대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여왕이라고 하면 바로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맞습니다. 첨성대는 선덕여왕 때 축조된 건축물로 아직까지도 복원이나 재건 없이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천문대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점성술이란 천체 현상을 관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점술입니다. 첨성대는 신라시대 점성술을 보여주는 건축물인데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첨성대는 별을 관찰하는 천문대입니다. 왕은 늘 첨성대를 통해 천체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농사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나라의 기륭을 점쳤죠. 과거에는 왕의 가장 중요한 할 일을 제사, 가장 중요한 덕목을 하늘과의 소통으로 여겼던 만큼 첨성대를 활용하는 능력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즉 점성술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민심을 결정했죠. 첨성대는 단순히 별을 보는 천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질을 확인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건물이었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보존에도 힘을 많이 기울였다고 합니다. 현대의 우리는 늠름히 서 있는 첨성대를 보며 당시의 높은 과학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첨성대의 생김새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모양, 아래가 조금 더 뚱뚱한 느낌, 윗부분에 살짝 뚫린 네모난 구멍까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내부에는 어떻게 들어가지? 라는 질문이요. 사방을 둘러봐도 열고 들어갈 만한 문이 없는데 신라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첨성대 안으로 들어간 걸까요? 정답은 바로 사다리입니다. 뚫려있는 창을 향해 사다리를 놓고 타고 올라가서 그 작은 창을 통해 첨성대 내부로 들어갑니다. 이후 다시 사다리를 놓고 첨성대의 꼭대기로 올라가 별을 관찰하고 그 움직임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밖으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사다리를 이용했다고 하죠. 이는 사람들이 가운데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기록을 통해 추측한 첨성대의 이용 방법이라고 합니다. 작은 창을 통해 첨성대를 넘나드는 왕과 신하들,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첨성대는 약 9.5m의 높이라고 합니다. 약 30cm 높이의 돌을 27단이나 쌓아 올린 결과인데요. 27단을 쌓아 만들어진 높이는 약 8.08m. 오직 기단 위 원통부만의 높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13, 14, 15단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위치에 사람들이 넘나들었던 창구가 있습니다. 많은 이동이 있었기 때문인지 이 창구의 아랫뼈는 아주 큰 평판석, 즉 평평한 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첨성대를 구성하는 돌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바로 화강석입니다. 화강석은 대리석, 바닥 타일, 건물 외부 마감에 사용될 만큼 튼튼하고 현대 일상에서도 흔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27단의 높은 원통부를 지나면 정상부가 있는데요. 정상부는 우물정자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물정자는 신성함, 그리고 신과 사람의 통로를 나타낸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우물정자로 인해 첨성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첨성대는 우물을 형상화한 건물이며 천문대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첨성대의 생김새나 정상부의 환자, 원통부 중 일부의 구성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들은 첨성대라는 이름 역시 우물이 별을 쳐다본다 라는 뜻일 뿐 실제 천문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와 온갖 기록들이 첨성대는 천문대라고 말하고 있어 그다지 주목받는 이론은 아닙니다. 첨성대는 문화재가 가득한 경주에 위치해 있어 그 주변에도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신라왕궁의 별궁터인 동궁과 월지가 있으며 통일신라 시대의 교량이었던 월정교 또한 볼 수 있는데요. 밤에는 반짝 빛나는 야경을 보며 관람할 수도 있죠. 이렇듯 신라 천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 경주,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첨성대를 보러 떠나는 건 어떨까요? 낮에는 백성들을 두루 살피던 여왕의 따뜻함을, 밤에는 별을 보며 기원하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신라의 만원경인 첨성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과 더불어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 같아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첨성대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와 찬바람이 부는데요. 다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문화재, 궁금화재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문화재, 궁금화재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정혜린, 기술 이채윤, 진행의 김민영이었습니다.